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이제서 베란다에 나간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왔더니요. 저 덮개는 제가 어제부터 덮었어요. 제가 있는 대전은 어제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비를 저렇게 비가리막을 해 놓아서 비를 아마도 한 방울도 안 맞았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제 짝꿍이 이렇게 선풍기를 천정을 향해서, 이게 이제 360도 돌거든요. 저렇게 유리창을 향해서 이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준답니다. 다육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공기를 회전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틀어주고 있답니다. 일단은 바람 소리도 나고요. 그러니 선풍기를 한번 끄겠습니다. 자, 선풍기를 껐어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예요. 오늘은 6월 26일이랍니다. 소강 상태라 바람은 약간 시원하다. 비가 온 뒤라 공기는 굉장히 시원한 것 같은데요. 안쪽에 있는 다육이들은 저는 물 관수를 안 했잖아요. 많이 말라있고 물이 고픈 상태이기는 한데, 자, 온도를 보면 베란다 온도가 26도고 습도가 82%예요. 이거 이제 바깥에서 비가 오면 밖의 습도나 안의 습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는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비닐 덮개를 덮어놨어도 밑에서 이제 공기가 바람을 통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람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사면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저 구석 안에, 저런 구석 안에 그렇게 공기가 정체되어 있답니다. 그런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다육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를 호흡을 하는데 이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그 정체되어 있는 곳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공기를 돌려주는 거랍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 관수도 안 하고 안쪽에 아이들도 지금 물은 고픈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물을 전혀 장마철에 안 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일기예보를 확인해 가지고요. 제가 있는 대전은 지금 한 5일 정도 비 소식이 있는데 중간에 수요일 날 하루 정도 소강 상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비를 맞아서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하다 할 때면은, 해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없는 상태에서 화분 속 수분이 가득 차 있으면 다육이들이 웃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을 하려고 하고 해를 찾아서 고개를 내밀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웃자라는 성향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물을 살짝 말리는 듯이 굶기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우스나 노지, 노숙, 옥상 같은데 그런 데서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는 비를 다 맞추고 키운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환경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다육이들이 노숙을 하면 비를 맞고 이 공기 중에 자연 바람으로 말릴 수 있고요. 또 수분이 가득 차 있어도 공기 중에 바깥에서 맞는 바람하고 이 안쪽에서 맞는 바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지가 물말이 훨씬 빨라요.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바람만 불어도 이 다육이 얼굴에 물이 마를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노지하고 옥상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베란다하고의 물관수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차이를 두고 물관수를 해야 한답니다. 대부분 다 다육맘민들이 베란다에서 저처럼 이렇게 키우잖아요. 거리대가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거리대가 만약에 없으시면 이 베란다 안쪽에서만 키우시거나 또 확장형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난간에 놓고서 다육이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화분 속에 수분이 차 있으면 물 마르는 속도가 제일 느릴 거예요. 확장형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느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바깥에 아무래도 나가 있으면 이 자연 바람에 마르는 속도가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물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만
다육이들을 관리한다 하면 장마철에 가급적이면 물관수를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하더라도 물이 아주 심하게 고픈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소량의 물로 둘러서 살짝 주고,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 놓으면 소강 상태일 때 물을 살짝 주어도 이 화분 속의 수분이 한 하루 이틀에 마를 정도, 이 아이들이 반 정도는 먹고 우특이 마를 정도, 그 정도의 양으로 물을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꽃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분이 과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려고 하고, 햇빛을 찾아서 얼굴을 내밀으면 웃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햇빛이 부족해서 햇빛을 많이 찾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입장을 쫙 벌려요. 그래서 입장을 쫙 벌리면 어쨌든 다육이는 이쁘지 않죠. 다육이는 우리가 키우는 목적이 이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데, 그렇게 입장을 쫙 벌리면 보기 싫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꽃 모양을 유지하려면, 다른 거는 햇빛도 내 맘대로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물등을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 아주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육이들 얼굴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아 식물등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람을 쐬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햇빛도 내 맘대로 못하고, 또 비도 뭐 이렇게 가리막을 해서 막아주고 요거는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람 쐬어주는 거예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이 다육이들이 많이 센 바람, 이 선풍기를 직접적으로 쐬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육이가 바람이 센 바람을 맞으면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봄바람처럼 산들산들 부는 그런 바람을 좋아한대요. 제가 어느 책자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세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웅크린다고 하죠. 그래서 웃자람이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글로써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조금 웃자람이 덜하게 하려면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바람이라도 많이 쐬어주시고, 인위적으로 선풍기를 틀어서라도 바람을 역풍으로 직접적이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때려서 공기를 회전시키는 정도로 바람을 쐬어주면 웃자람을 조금은 덜하게 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날이라 덮개를 덮어놨지만 우중에 이제 5일 간격이 만약에 있다면은요, 마지막 날이나 그 마지막 전날, 비 오는 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마지막 날쯤 관수를 하든지, 그 마지막 날 다음 날 한 이틀 정도 소강 상태가 있더라고요. 해가 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고, 비구름으로 그렇게 뭐 흐린 날로 어쨌든 비는 안 오는 날짜가 이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 전날 물관수를 이제 빗물로 맞춰도 되고, 수돗물 관수를 해도 되고, 뭐 방제 약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약물을 살짝 주어가지고, 많이 안 줘요. 그렇게 마지막 날 준다 하더라도 비도 듬뿍 맞추는 게 아니고 살짝 맞추고 덮개를 덮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공급하고, 빨리 이틀 동안 3일 동안 말릴 수 있는 정도의 물, 그 물을 비를 맞추든 수돗물 관수를 하든 그렇게 할 거랍니다. 이게 이제 환경이 다 다르고 다육이 상태가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물관수를 충분히 해서 우리 다육이들은 지금 현재 물이 빵빵한 상태다 하면 무조건 덮개를 덮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지금 베란다 거리대 다 물이 고파요. 물이 고픈 상태인데 일부러 지금 참고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물을 주고 나면 해가 없는 날이 4일 동안 이어지면 이 아이들이 그 수분을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웃자라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날 물관수를 하려고 한답니다. 다육이들이 물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 좋아해요. 그리고 물 꼭 필요한데 그 시기와 때를 언제 맞추느냐, 내 다육이 상태를 보고 그 날짜와 시기, 물 마름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물관수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요. 물이 고픈 아이들 반쪽이고 바깥의 아들은
덮개를 덮고 있죠. 지금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라 좀 바람이라도 쐬어주려고 제가 덮개를 열어주려고 한답니다. 이제 비가 후두둑 떨어진다 싶으면 또 바로 덮어줄 거예요. 오늘 밤도 덮고서 저 어저께 덮개를 덮어놓고 잠을 자니까요. 마음이 편안하니 그렇더라고요. 저쪽에 끈이 묶였어요. 자, 끈을 풀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어가지고 이제 바람을 쐬어줘야죠. 그런데 뭐 이 아이들이 지금 화분 속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마른 상태라 이 바람이 뭐 별 의미가 있겠냐 하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다육이는 자연 바람을 많이 쐬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답니다. 특히나 햇빛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소강 상태일 때 안쪽으로 들여놨던 아이들 다시 창턱에 내놓고 바람이라도 많이 쐬어주는 작업을 왔다 갔다 수고스럽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리고 저는요 어저께 물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전체적으로 다 물이 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급한 아이들이 있죠. 물이 너무 말라서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또 물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 물관수해서 비를 다 맞춰도 별반 상관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내려놨죠. 자, 저기 보세요. 까라솔은요, 저거는 어젯밤에 비를 맞았어요. 요거는 지금 방금 내놨어요. 꼬맹이는 방금 내놨대. 많이 말랐죠. 이거는 어제 비관수를 조금 했다고. 근데 사실은 여기도요, 거리대를 거쳐서 이 창 난간이기 때문에 들치는 비를 맞거든요. 그래서 비의 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 양이 많으면 들치는 비도 충분히 이 안까지 비가 들쳐서 오거든요. 근데 바람이 없고 비가 봄비처럼 잔잔하게 점잖하게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비를 양을 많이 안 맞아요. 많이 안 맞고 어제 밤에 비를 맞은 아이도 있고 요 파피스 로즈 철화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내놨어요. 요 아이가 자꾸 마르고 하엽이지고 또 얼굴을 자꾸 추려뜨려가지고 이 아이는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내놨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가 저 까라솔 옆에 맨 구석에 봄부터 있었어요. 봄부터. 이 아이가 이름이 클라우쿰이랍니다. 클라우쿰 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젯밤에 비를 맞았어요. 이 아이는 제가 한 번도 안 들여놓고 오는 비 다 맞추고 바깥에 거기서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비를 다 관수를 해도 웃자람이 별로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창턱 하나 사이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이 창문 바깥하고 창문 안에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 바깥에 이 자연 바람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좀 어느 정도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수분이 꽉 차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웃자람이 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젯밤에 바닥까지 요 이꼬지판까지 요걸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자마자 장마철을 맞아가지고 요 아이들이 또 막 신나게 웃자라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아직 물관수를 안 해서 바싹 말랐어요. 그리고 분갈이한 아이들은 제일 시원한 곳에 이렇게 놨거든요. 그리고 살짝 여기다 놓은 이유가 그 들치는 빗물, 창턱에서 튀어서 들치는 빗물을 조금씩 맞으라고. 그 들치는 비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물 주는 효과식으로 그렇게 비가 들치면 좋고 안 들치면 어쩔 수 없고 요걸 보세요. 물방울이 맺혔죠? 여기까지 이제 빗물이 튀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제 새벽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비를 맞았다고 얼굴이 빵실 키우고 자, 이쪽은 조금 덜하죠. 이게 이제 뿌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얼굴만 적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은 들치는 비를 살짝 수분 공급하는 식으로 맞으라고 이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놨는데요. 사실은 어젯밤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아갖고 여기까지 빗물이 오진 않았어요. 바람이 아주 심한 날은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서 빗물을 맞는데 이 아이만 조금 맞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치설성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인위적으로 빨갛게 물감을 들인 그런 아이다 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요. 위에서 이렇게 하얀 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하얀 잎 나오는 게 걱정돼요. 이렇게 하얀 잎이 나오면 요 화상에도 약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밖에 나갈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처음에 올 때보다 성장을 많이 했죠. 꽃대도 올렸어요. 요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것만 있는 것보다 하얀 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쁘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요런
조그마한 다이소 선반이 거리대에 많이 있었죠. 그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막 집히는 대로 아무데나 이제 빈 공간을 들어가야 되죠. 거리대 난간에 있던 아이 보라카이가 이렇게 요 3개로 지금 분지 중이랍니다. 이런 때 이제 물을 관수를 살짝 하면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분지를 금방 할 텐데, 분지를 빨리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입장이 이제 쑥 나와가지고 웃자라면 얼굴이 반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짱짱하게 단단하게 그냥 유지만 한다라는 정도로 저는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답은 없어요. 장마철에 다육이 물 관리하는 거 키우는 장소마다 다 다르고, 또 내가 키우는 다육이 성향, 또 화분 속의 흙 상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옳다, 나만 따라서 해라, 이런 거 전혀 아니랍니다. 전혀 아니에요. 나의 환경에 맞게 내 다육이 상태에 맞게 물관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요, 덮개를 덮고서 잠을 자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잠이 어찌나 그렇게 잘 오는지요. 왜냐하면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뭐 다육이는 조금 마른다고 해서, 뭐 조금이 아니라 뭐 한 열흘 정도 마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엽이 몇 장 지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아프거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덮개를 덮어놓고 잠을 자니까 걱정거리가 별로 없죠. 근데 덮개를 열어놓고 만약에 비를 맞췄다면 천둥번개를 하지 않을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라도 쏟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멀루랍니다. 지금 적당한 상태예요. 물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상태랍니다.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요, 저는 5일 동안 물관수 안 할 거예요. 화분이 넘치려고. 그리고 아주 지금 짱짱합니다. 제가 홍등도 보여드렸지만 홍등도 지금 아주 짱짱해요. 짱짱해서 5일 동안 물관수 안 하고 다음 주에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퍼프 샴페인이랍니다. 제가 앉은 김에 위에 아이들은 매일 보여드리지만 밑에 아이들은 자주 안 보여드려서, 여기는 안쪽에서 크는 아이들이고 햇빛에 직광을 받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모양이 꽃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요 상태만큼이라도 유지를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 물관수를 전혀 안 하겠다, 이거 아니고요. 마지막 날 물관수 할 거예요. 물 줘야죠. 물 고파서 아우성이고 하엽을 막 만들어내도 얼굴을 좀 줄여뜨리고 못생겨지거든요. 꼬질꼬질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날 물관수를 하고 이틀 동안 소강 상태일 때 화분을 빨리 말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관수 했던 분들은 덮개를 꽁꽁 싸면서 덮어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관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살짝 한 번 정도는 빗물 관수를 살짝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 레드 판타지아가 여기 와 있죠. 제가 LED 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려고 여기다 놨어요. 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웃자라면 안 되니까 빛 가까운 데다가 조금 놓고요. 그리고 좀 성격이 조금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빛 가 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 신입도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빨간 등을 켜놔서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비춰드리지는 못하지만 밑에 칸의 아이들 이렇게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생장등 밑에 있으니까 물을 안 빼고 있는 요거 밥그림이에요. 밥그림. 명찰이 또 그새 이렇게 거꾸로 꽂혀 있습니다. 제가 해도 이래요. 이거 루이스는요, 저희 집에 온 지가 한 4년 된 것 같은데 크게 성장도 안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아팠었거든요. 근데 다시 건강해져가지고 요만큼. 근데 지금 물이 많이 고프죠. 요 릴리시나는 지금 2번째 물을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빗물 관수를 중간에 한 번쯤 할 거예요. 충분히 먹이는 거를 한 번쯤은 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안쪽에 드리고, 이게 또 한 가지가요. 빗물 관수를 만약에 하잖아요. 했는데 해가 뜬다. 해가 뜨면 반드시 차광을 해주세요. 햇빛이 길건 짧건 간에 그 화분 속에 수분이, 빗물이 먹어가지고 수분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 가득 찬 상태에서 햇빛을 쬐면 이 아이들이 화분 속에 수분으로 인해서 뿌리가 삶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자외선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빗물 관수를 만약에 했다면 그 다음날 혹시라도 해가 뜬다면 차광막을
반드시 해주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내 다육이 내가 다 잘 알고 단련이 되었던 아이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틀까지는 제 경험으로요. 이틀까지는 괜찮지만 한 3일 정도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3일 뒤에 햇빛을 보면 탈 수 있어요. 약한 아이들은 탈 수가 있으니까 그 장마 중간에 해가 반짝 뜬다 싶으면 차광막을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저도 이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빗물 관수하려고 이것도 지금 오늘 내놨어요. 홍포도가 물이 고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줄여뜨려서 가운데가 성안이 이렇게 벌어졌죠. 약간의 화상도 있긴 있는데요. 조금 요양 시간을 가졌다가 물이 너무 고픈 것 같아서 이 아이는 빗물 관수를 미리 하려고 적당히 하고서 이렇게 빗물 관수를 맞추려고 내놨고요. 요거는 저쪽 반대쪽에 있는 이거 호패봉랑이에요. 무늬는 다 없어지고 이렇게 아가가 두 개씩 나온답니다. 꽃대 자른 자리에서 2개가 나오는데 아이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물 관수를 충분히 안 해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빗물 관수 내일 오늘 밤에라도 비가 오면 빗물 관수를 하려고 이렇게 2개를 내놨어요. 근데 여기도 들치는 비 쪽이라 맞아도 충분히 맞진 않아요. 아마 적당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 내놨습니다. 밑에 있는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내놓고 뭐 듬뿍 주는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비를 만약에 도둑비를 너무 많이 맞췄다 그러면 베란다의 아래쪽에 가장 시원한 바닥 있죠. 요 바닥에다가 내려놓으시고 그 신문지를 화분 밑에 깔아주든가 또 배수구멍에 휴지를 대어서 수분을 빨리 말려주고 선풍기를 틀어서 이 화분 속의 수분을 빨리 말려주는 작업 뭐 그런 걸 하시면 크게 탈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겁내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물 조절만 잘하면 장마철도 그냥 꽃 모양을 현재 있는 모양을 뭐 성장을 시킨다든가 뭐 물을 빵빵 줘서 통통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냥 현재의 모습 이렇게 약간 마른 상태로 꽃 모양을 유지만 한다. 장마철에는 유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면 무사히 장마철도 건강하게 날 수가 있답니다.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라든가 뭐 병충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수시로 환기시켜주고 선풍기 틀어주고 온도 낮춰주고 차광하고 이런 작업은 하셔야 되겠죠. 장마철 별 피해 없이 아무 무리 없이 건강하게 다육이들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짱이만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오늘 바람 세고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비가 만약에 내린다면 덮개를 또 저는 덮어줄 거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